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미 해군 하면은 전 세계 해군의 절반도 더 전력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해군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해군이 달겨들어도 해볼 만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전성기 대영 제국의 해군이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재래식 전력으로만 따지면은 미 해군을 이길 수도 없는 전 세계 해군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미국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해군 장교들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럴 정도로 냉전 시절부터 미 해군의 그 규모나 이런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부렸죠. 네. 네. 한때 600척까지 보유를 했던 전투함만 600척까지 보유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사실 뭐 2차 대전 때는 1000단위까지 그렇죠. 넘어갔죠. 그렇죠. 네. 그건 뭐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현재 기록은 1987년에 기록된 597척입니다. 그러니까요. 600척 가까이까지 갔었던 그렇죠. 그런 미 해군의 전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네.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그렇죠. 상황을 미 해군도 느끼고 있고 미 국민도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트오빠가 예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트오빠가 말하기를 355척 기존의 255척에서 355척으로 100척을 더 늘려가지고 전력을 강화하겠다. 그게 2016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지금 건조 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현상 유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간신히 될까 말까 수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척이나 되는 배를 만드는 건 둘째치고 이 인원 유지 비용이나 인원을 어디서 뽑았을지 그 생각을 해서 대체 저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저 얘기를 맞다고 박수치는 사람이나 솔직히 조금 애매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 미국의 힘은 이 원천은 저는 바다에서 나오고요. 이 바다에서 나온 거 이 힘을 유지하는 게 해군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공통점이 뭐냐면 해양을 통제했었어요. 해양을 통제하면서 그다음에 강대국에 위치를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물류 그다음에 상대방이 우리말을 안 들었을 때 괜히 항공모함 보낸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죠. 이게 사실은 영국이 19세기 중후반에 이렇게 쇠퇴하는 징조가 바로 이제 독일 해군의 등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독일 해군이 등장하게 되면서 원래는 영국 해군의 원칙이 2위와 3위 국가가 다 합쳐도 우리를 못 이기게 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거였었는데 그 독일의 비렐름 황제가 쇼미더머니를 외치면서 이제 독일 함대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됐고요. 이거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고립 정책을 벌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제 손을 잡게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동맹국 체제를 만들었다는 게 그 단일한 패권주의 국가가 막을 내린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단계냐 아니냐가 이제 지금 애매해진 단계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이게 이제 해양 통제력에 이제 약화를 가져오게 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이제 돌연선이네 해서 뭐 미국을 도려내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계속 신경을 건드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겠죠. 사실 지금 355척 해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딱 그겁니다. 중국 해군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처하려면 우리도 못해도 300은 있어야 된다. 이상적으로는 355척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플랜이 나온 거긴 한데요. 지금 문제가 2021년도, 그러니까 2021년, 22년 예산은 이미 예산 안에 나온 상태고 2021년 예산은 이미 지금 집행 중이죠. 그렇죠. 22년 예산도 이미 거의 다 짜가고 네, 있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봐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355척은 둘째치고 255척이란 규모도 유지 못할 거다 이대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2021년 회계연도에 도입되는 함정의 숫자는 겨우 8척입니다. 어유야 우리나라보다 적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8척 가지고 100척을 하려면은 못해도 3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또 문제가 8척이 다 전투함도 아니에요. 아마 한 척인가 두 척만 전투함이고 아마 한 척일 거예요. 그 최근에 미국이 도입 결정한 컨스텔레이션 그 프리게이트. 나머지는 다 지원 함정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 속도로는 언제 255척을 뭐 100척 채우겠냐인데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있는 배들은 안 줄이고 라는 전제가 있는데 있는 배들도 순차적으로 일부는 줄여나가는데 뭐가 줄이냐면요.
순양함 세력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 이내. 아이고야. 왜냐하면은 그 이지스함 중에 타이콘데로가급 초기 함이면 꽤 오래 걸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들이 아무래도 퇴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배들이 대체가 된다면은 이제 알레이버크급 후기형으로 대체가 되는 거지 같은 급의 순양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알레이버크급이 나을 거냐 타이콘데로급이 나을 거냐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알레이버크급의 최신형이 낫습니다. 그렇긴 그래서 하죠. 물론 대체는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물량적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죠. 예. 지금 실제로 순양함 같은 경우도 타이콘데로급의 한 척을 퇴역을 하면은 한 척의 알레이버크 신형이 대체 이식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상당수의 함정들이 줄어든다는 건데 과거 레이건 시절에 이런 600척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구형함들 최대한 수명 연장해서 쓰고 심지어 전함까지 2척을 되살려가지고 실전 배치하고 등등 좀 약간 무리수를 둬가면서 숫자를 유지하는 게 있긴 있었죠 진짜. 근데 그때만 해도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죠. 여유가 있었죠. 전함에 대해서 다시 복귀를 한 거는 필요에 의해서 했던 그랬었죠. 거고 그건 예. 남자의 네, 로망이죠. 그것은 로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6인치 거함 거포. 그러나 이제 예.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홍 편집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수량적인 측면에서 그걸 유지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무인화 네. 이런 쪽에 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안 할 수는 없는 게 플랫폼의 숫자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재해 효과라는 거는 무시는 못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섹터로 미 해군이 작전을 펼치는 거에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요 지역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는 그렇죠. 분명 맞고요. 거기에서 이제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태평양 전구 지역이고 근데 중국은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필요에 의해서 우린 이 정도 척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다기보다도 건함 정책의 실패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얘 LCS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렇죠. 주말트도 있고요. 주말트 이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 20년 사이에 미 해군은 신형 그 연안 전투함인 LCS 그리고 신형 구축함인 주말트급 이 몇 종류의 배들을 상당수를 건조해가지고 이 숫자를 355척을 다 채우진 않더라도 상당수의 수적 전력과 질적 전력을 같이 유지하겠다 이런 플랜이었는데 LCS만 해도 지금 이래저래 성능 안 나오고 예산 초과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예정보다 숫자는 줄어들고 그나마도 조기 퇴역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LCS는 전략은 잘 세웠으면 그 함정이 원래 계획했던 그 성능을 발휘를 못하기 산으로 때문에 갔죠. 조금은 산으로 갔죠. 거기에 주말트도 원래 예정대로면 정말 미 해군의 21세기를 대표하는 정말 최첨단 미래 함정이 될 뻔했는데 몇 척 못 만들고 끝났죠. 주말트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말트는 예산이 너무 받쳐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척당 건조 비용이 어마어마했기 그게 원래 때문에 한 예상보다. 30척 정도 생각했을 때는 금액이 좀 낮아졌는데 그게 줄어든 게 문제였고 저는 문제가 이 이름을 땄던 엘모 주말트 제독이 올리버 해자드 페리급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렇죠. 건함 정책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무조건 비싼 거 쓴 게 아니었거든요. 그 올리버 해자드 페리급 같은 경우는 진짜 딱 필요한 성능을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되지. 이런 배들이 사실은 미 해군의 등뼈를 이뤘었는데 이런 분을 그렇게 비싼 배에다 이름 붙여놓으면은 말이죠. 엘모 주말트 제독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이 LCS나 주말트나 이런 게 예산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 실패했고 LCS를 대체한다는 차기 프리킷도 지금 최대한 안전빵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존에 있는 모델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지금의 미 해군의 이 실력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이 건함 정책 실패가 이유가 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조선 산업 기반 자체가 예전 그게 같지 커요. 않다는 것도 그게 커요. 커요. 예. 지금 사실 미국의 배 만드는 게 거의 군함만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냉전이 끝나면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발주 척수가 확 줄어드니까 그만큼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잘리고 그만큼 어떤 업체 자체의 기술 숙련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이 나빠지니까 점점 더 배는 비싸지고 그에 반비례해서 품질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값은 비싸지고 또 더 못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랄까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는 느낌이에요 좀. 호주 해군도 살짝 비슷하죠. 물새는 그렇죠. 잠수함부터 자국이 만들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국방장관 아저씨가 우리나라 조선소는 카누 하나 못 만든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할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 하지만 호주 같은 인구와 규모에서 네네.
그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너무도 솔직한 말이었고 덕분에 잘렸죠. 조선소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갖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겉으로 보는 이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뭐 척수 중요하지만 사실 한 세대 정도 항상 미국이 앞서갔잖아요. 배나 전투기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붙어 있나? 별 차이 다른 나라랑 더 붙어 있나 이런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죠. 보진 않아요. 아직까지 희망적인 부분이 좀 더 미국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우선 그 미국에서 방향을 튼 게 통합 추진 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어마무시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새 배를 사는 예산은 줄었지만 그렇죠. R&D 연구개발 예산은 크게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뭐 추진체부터 해서 모든 그 항전 들어가는 그 전자장비들도 새롭게 가는 새로운 개념, 또 스텔스가 계속 그 발전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봤을 때 척수가 적다고 그래서 미 해군의 우위가 쉽게 무너지진 쉽게 않죠.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아니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가 미 해군이 물론 건함 정책의 실패 이런저런 문제들은 또 미 해군이 척수를 쉽게 못 늘리는 이유가 배를 갖춰놨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배는 유지 비용이 건조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뭐 모든 전투기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특히 배는. 그렇죠. 특히 배는. 게다가 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속된 말로 노동지배학적 산업이에요. 아무리 자동화가 돼도 큰 배면 100단위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작은 배도 몇십 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배 한 척 들으면 그만큼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사람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도 해상 자위대도 이제 배를 교대할 때 인원을 이제 1대1로 못하니까 주가로 헬기나 배로 옮기면서 이렇게 해상에서 교대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박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미 해군이 이렇게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다고 뭐 그렇다고 미 해군의 위치가 떨어지느냐 그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저 위에 있었어요. 그냥 진짜 안 보이는 저 위에 있어서 그냥 안 보여 이러는데 보여.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항상 망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죠? 이제 한 번 딱 떠서 낚아챌 수 있어. 야 그리고 이렇게 낚아채면 이게 대박 아니야? 그게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중국은 네. 엄청나게 건조를 하고 있고 그게 문제예요, 사실. 네, 그 부분에 건조 능력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놀랄 놀자인데 문제는 위성으로 보고 여러 가지 그 탐지 장비로 보았을 때 그 가동률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가다가 고장이 나. 네. 다시 모항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거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게 말썽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앞차 내가 왜 중국한테 이래 그러니까 중국의 아직 그 건조 기술이 완벽하게 그렇죠. 그 단계 위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이제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당연히 객관적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게 연락에 배를 왜 뽑겠어요. 예, 문짝을 나무로 만든다는 둥, 뭐 항공모함이 떴는데 그게 항공모함을 못 내리고 뭐 지상기지를 간다는 둥 해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격차를 줄이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시는 못하는 게 일단 척수가 많다는 거는 전쟁을 안 할 때는 그만큼 자기네들이 어떤 위세를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청일 전쟁 직전에 청나라 함 두 척이 있었어요. 청원과 진원. 정원 진원. 네, 정원과 진원이 있었는데 그 두 척만으로도 일본 해군의 총 톤수를 이겼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사키인가 어디 이렇게 기항했다가 이제 그 내려온 수병들이랑 그 시민들이랑 시비가 붙어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포가 돌아갔어요. 이렇게 나가사키 쪽으로 여차하면 쏴버리겠다고. 그래서 일본답지 않게 이렇게 잘 이제 원만하게. 수습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이를 갈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우리가 싸운다고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 두 정원과 진원 때문에. 그래서 청일전쟁 때 보면 일본 육군을 한양에 실어 보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걸리면서 박살나니까 저기 남쪽 근처에 실었다가 거기서 육군이 걸어 올라와야 됐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은 벌어지면 이미 실패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미 해군이 그렇게 병력을 유지하고 했던 거는 덤비지 마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긴 우리 바다야. 그랬었죠. 근데 왜 이래 여기 원래 우리도 좀 끼어들자 따거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험악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일단 피를 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을 봤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모방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술은 기술이잖아요. 그것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은 이제는 모방 얘기하면은 좀 무슨 얘기가 돼 버렸어요. 모방도 기술이 있어야 모방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는 그 플랫폼들을 보면서 저거 뭐 거의 모방했네, 짝퉁이네 이런 얘기는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그렇죠.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인다 아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물론 망상이고 실패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원래 그런 사람은 항상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순간 사실은 이제 네, 예. 총평에서 말씀드리면 한때 러시아 해군 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중국 해군은 뭐 미국 해군의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그냥 그 수량적인 측면만을 봤을 때도 3분의 1에 근접해온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8,000톤급 그렇죠. 이상의 광역 방공함을 비교해 봤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3분의 1 정도의 그 수량적인 그 부분을 따라왔다라고 보면 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 현상이 이어질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절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들이 항모 전단을 4개 이상 운용하겠다는 거는 그렇죠.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그 국제 정세가 이어질 것 같고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미 해군 같은 경우는 동맹군들과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하는 사실 방법이 제 생각에도 그게 있는 게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레이건 때 600척 해군을 했지만 사실 그걸 하면서 부작용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걸 운영할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노는 배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유지비가 급등해가지고 결국은 또 노는 배들도 많았고 아마 미 해군이 지금 숫자 늘리는 거에 소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대신에 아마 동맹 해군들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할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일본을 나름 우방국 동맹국을 우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기 전까지는 일본 해자대가 동북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2위고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해자대 전력이 빠질 경우에는 하다못해 대잠 호위 전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크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계속해서 쿼드 네. 국가들의 연합훈련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미 해군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와 관련한 우리 주변의 정세도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